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호재와 악재가 있었고 장이 시작할 때는 강했는데 어쨌든 후약으로 끝났습니다. 네. 요즘 장세를 조금 이제 4월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노련해졌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4월 달에는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이 득달같이 올라가지고 세게 끝났는데 그날 밤에 미국이 또 빠지니까 그 다음날 우리 시장이 다시 빠져버린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달이 바뀌고 나니까 아직 한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우리 시장이 별로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 꽤 좋았는데 우리 시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좀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제가 준비한 그 화면 지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호황제로 좀 구분을 하면은 호재는 당연히 아마 발표의 기술이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은데 파월이 이제 되게 좀 세련됐다고 할까요? 금리 인하 못하는 거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으면 시장이 어이쿠야 이러고서 한 방 맞았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인상은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참 이게 조삼모사 같은 반응이긴 한데 파월이 그래도 착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게 이제 우리 시장 오늘 초반에 강세를 좀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그 OECD에서 전 세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석 달 만에 0.4% 정도 GDP에 대한 성장률을 높이면서 2.6%까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요. 미국 기업들도 지금 나오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 발표한 기업의 한 70% 이상이 예상 컨센서스 이상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그쪽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은 다음번 분기에 어떤 지표를 발표를 안 하겠다던가 아니면 다음 분기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얘기한 기업들 빼놓고는 이번 실적에 대한 지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양호하게 나온 것이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 4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4월달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늘었고 여전히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역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지수와 수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91% 이상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지수의 버팀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악재 부분은 아무래도 요즘 발표하는 기업들의 또 대부분이 다음 분기는 좀 장담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이 흔히 말해서 마의 5월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지금 가운데 보고 계신 그래프가요. 월별 그 코스피 수익률인데 공교롭게도 5월달, 6월달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한 20년치 데이터인데 물론 오르는 달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5월달, 6월달 되면 알아서 장이 빠졌을까 이런 생각. 근데 사실 세린메이란 말이 미국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 계절적인 요인으로 4월달쯤 지나서 5월부터는 뭔가 조금 알아서 지치는 그런 장이 나온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서요. 이게 일부에서는 예년과는 다르다. 올해는 강세장 초입이고 5월 증시 낙관윤이다 이렇게 의견을 펼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어제 나왔던 밸류업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유인 요인은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밸류업에 열심히 할까 이런 반응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세린 메이에 대한 어떤 그 통계적인 불확실성에 시장이 조금 아직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오늘 장만 보면 이제 전강 후약이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좀 줄이자 좋을 때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매물이 나온 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중반에 원래 새벽에 들려온 소식이지만 이제 중동 쪽에서 오랜만에 2주 만에 또 뭐 이라크 쪽그 이슬람 무슨 단체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미사일 날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그 유가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이스라엘을 자극시켜서 연휴 사이에 또 다른 공격이나 재보복이 있을 것 같은 생각 이런 것들이 좀 후반 들어서 영향을 미치면서 낙폭이 좀 심화되면서 끝나지 않았나. 그렇다고 아주 무너진 시장은 아니고 어제와 오늘 이틀을 평가드린다고 하면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내리는 식으로 약하게 반응 나온 시장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그쪽에서 생기는 또 네. 중동 문제 연휴 사이에 또 어떤 게 터질지 또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만 전해진 소식은 아닐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유가라든가 뭐 주유소 관련주라고 소위 이제 상장돼 있는 몇 개 종목이 마치 그것만 기다렸다는 듯이 중동에서 무슨 이슈만 나오면 오늘 장중에 뭐 15% 20%씩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아직까지 뭐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 표현되는 유가의 동향은 사실 되게 차분하고 WTI 기준으로 아직 80달러를 넘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예측을 굉장히 좀 뭐랄까 세게 했다고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뭐 추가적인 이스라엘 반응에 대해서 후속 이슈가 아직은 전해지지 않는 만큼 뭐 확대 여부를 단언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신 섹터, 종목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전에 이번 주에 제가 그제죠. 그저께 이제 휴장이어가지고 모처럼 한번 다른 분들 좀 일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쉬고 휴장을 하니까 잠깐 이제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아, 그래요? 저 동시에 열려 있더라고요. 바로 옆 그 방에서 열리고 있는데 국내 최대 그 AI 전문 전시회가 있었고요. AI 엑스포라고 그리고 그 옆방에서 바로 요즘 굉장히 핫하죠.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라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뭐 두 가지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현장에 가서 그 주로 상장사 위주로 해서 나온 기업들 뭐 새로운 좀 AI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 같은 것들도 좀 점검도 하고 궁금하면 좀 물어보고 왔었는데 아이코 뭐 오늘도 사실 장중 기준으로 보면 제가 가끔 그 개인적인 얘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재룡전기 오늘도 신고가 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동 이슈에 대한 이제 우려감 내지는 불확실성 가지고 유가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름에 석유자 붙은 회사들 강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요즘 뭐 AI의 가장 핫한 섹터라고 보시는데 삼화전기 7만 원대 이제 흐름까지 나왔고 서진 시스템도 ESS 관련주로 해서 계속 신고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저 종목은 5월 한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상장 주식 수의 47%만큼이 10일로 전환이 돼서 풀리는 만큼 한 10일 넘어가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2주 정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시세를 좀 내고 나서 꺾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애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실적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하나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이 6월 달에 뭐 큰 거 발표한다. AI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소위 애플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쪽에서 얼마 전부터 애플 이슈로 해서 강하게 추세 반등하고 있는 LG 이노텍이 좀 강했고 또 BH 굉장히 강했고요. 4x4 같이 그 XR 기기의 화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도 오늘 거의 두 자릿수 올랐고 스코넥이라고 하는 그 XR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AI 챗봇 쪽에서 좀 오랜만에 시세들이 나왔는데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폴라리스 A 같이 폴라리스 그룹 자체가 강했고
플리토라든가 이런 이제 음성 인식 관련주들도 오늘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네이버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네이버가 사실 지금 주가는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네. 근데 1분기 실적은 역대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다들 그 전자상거래, 알리, 네. 테무의 이 공습 이것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네. 그래도 역대급이에요. 제가 그 각각의 사업부별로의 실적을 보니까요. 뭐 아무리 작아도 한 5, 6% 정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 많이 성장한 섹터는 뭐 한 11%, 12% 이렇게 올라서 전체적으로 매출단이나 순이익단에서 굉장히 우려보다 컸고요. 요즘 이제 알리테무는 하도 이제 그런 저가 이런 유통 그 플랫폼에 대한 이제 우려가 큰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기사 나온 거 있었죠. 뭐 이제 싼 맛에 좀 쓰는데 품질이 조악해서 몇 번 하다 보면 또 금방 실증 난다 이런 얘기와 함께 주문하는 객단가가 이제 워낙 싸다 보니까 이게 건수는 되게 많은데 매출로도 잡히는 건 생각보다 크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뭐 우리나라 이제 절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이나 네이버는 그렇게 생각보다 타격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 중소 쇼핑몰들이 좀 힘들다. 가격 비교 면에서 품질이 아주 나이스하진 않은 좀 중저가 품질로 붙으니까 거기선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약간 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는 쪽에서는 조금 아직은 뭐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이번 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이 대부분 좀 어려웠습니다만 리노공업이 또 한 번 신고가를 냈고요. 대원전선, 뭐 전선유 중에 지금 가장 앞서가는 종목 신고가, 그리고 이따가도 조금 강조드릴 부분인데 통신주 쪽에서 이제 조금 움직이는 애들이 나와요. Y솔이 오늘 신고가가 났고 유리기판 쪽에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Y시캠이 장중 신고가가 났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나온 것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 이 추세 힘에 의해서 더 다음 주에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런 이제 강세 종목들 사실 유가는 뭐 이번 주말 연휴 사이에 뭐 이스라엘이 사실 지난번에 이란과의 공방 끝에 이란이 참으면서 끝났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제가 봐선 약간 호전적으로 뭔가 잡히기만 하면 나는 또 뭔가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항상 뭐 기다리거나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르면 뭐 연휴 사이에 뭐 재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제 유가 관련주들은 연휴 사이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 다음 주에 다시 내려가겠죠. 근데 나머지 AI 쪽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든가 애플은 일단 6월 달이라고 암시를 해놨으니까 5월 달 중에는 간헐적으로 기대값이 더 유지가 되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AI 쪽에 또 다른 섹터인 AI 챗봇 부분이나 또 플랫폼, 특히나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뭐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큰 만큼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이 상태인데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분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각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신고가 종목들 4종목을 안내드린 건 전력 전설 쪽하고 통신 그리고 유리기판 쪽인데 이거 지금 사실 시장에서 과열됐거나 많이 올랐다라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얘네들을 능가할 다른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것 같아도 오전 오후 반나절 쉬고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라서 사실 요 종목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에도 여러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전주 심지어 한두 달로 과거를 훑어보시더라도 뭐 전력 관련주라든가 AI 쪽의 관련주들 그 유리기판은 한 달 전부터는 꾸준히 상승 흐름을 띠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이게 5월 첫 주까지만 열심히 하고 단절된다 이렇게 평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Y솔 이 요즘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이게 뭐 중국의 장비 또 규제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나오면서 지금 이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뉴스로 소개드렸는데 그 중국 통신사들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한한다라는 거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갈등에서 가장 최근 테마가
통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따로 좀 준비했던 거지만 미리 좀 1,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삼성에서 초격차를 가지고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6G예요. 이재용 회장이 연초에 제일 먼저 방문한 곳도 삼성 리서치라 그래서 6G 연구하는 곳인데 물론 6G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8년도 원래 정상으로 보면 30년도 이렇게 보는 그런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5G 대비해서 6G가 10배 빠른데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이 소요되는 건 한 2배 정도밖에 더 들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효율이 한 5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G 상용화를 앞당기려고 한 8천억 정도 28년까지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중에 시간의 상을 치면서 그 다음날 되게 세게 올랐던 두 종목이 있는데 한울 소재랑 옵티코어가 있는데 둘 다 공통 주제입니다. 6G 관련해서 국책과제 선정을 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이력이 2번 있는데 제가 요거 진짜 어렵게 공부해서 찾은 장표인데요. 글씨가 작지만 나중에 한번 정지 화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게 그 6G 쪽 추구하는 5개 분야가 있습니다. 6G 무선 통신,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스, 유선 네트워크스, 시스템 표준화 이렇게 왼쪽에 5가지 대분야가 있는데 제가 여기 잘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빨간 줄 쳐 있는 그 세부 분야 저 2가지가 이번에 국책과제에 선정되면서 두 종목이 날아간 거거든요. 말씀인즉슨 지금 빨간색 네모가 아직 체크돼 있지 않은 한 10개 분야도 앞으로 기간의 문제지 국책과제권으로 다 등장을 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6G 아직 멀었는데 왜 국책과제가 지금 막 선정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해서 이게 국책과제 기간이 2028년까지예요. 지금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네. 앞으로 한 지금 제가 봐서 한 7, 8개 나머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국책과제를 따내는 기업들이 선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6G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 통신 뉴스 말씀드리면서 AI의 인프라는 2가지다. 하나는 전력이고 하나는 통신이라고 저는 믿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전원, 전력, 전기 이런 쪽은 사실 좀 급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실적이 담보가 되니까 그리고 수주가 담보가 되니까 올라오는 건 맞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참 이게 목에 찰 정도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AI가 활성화되는데 뭐가 필요하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무관한 6G가 미래 대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종목이 아까 말씀하신 Y솔 이건가요? 6G 쪽은 사실 5G의 네트워킹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이래가지고 HBM이나 뭐 CXL 얘기할 때도 관련주들이 한 7, 8개에서 10개씩 붙는데 사실 그것들도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뭐 HBM 관련이라고 딱 그 회사 그 업무나 그 사업만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거 아주 유사한 기술이라든가 사업 부분을 갖고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리스트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6G도 사실 이게 어디가 딱 전문이다 이런 건 없죠. 왜냐하면 아직 상상 속의 개념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5G 했던 회사들은 전부 다 대상이야 이렇게 놓고 보는 거 거기서 이제 임자가 어느 쪽에 더 핵심으로 들어가느냐는 이제 수급이나 거래량이나 아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변동성을 보고 얘가 제일 대장주네 이렇게 아마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곧도 아마 움직임들이 나올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RFI7C가 13%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이 이제 방산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통신은 또 사실 또 방산이나 우주항공하고도 밀접이 돼 있는 섹터인데요. 제가 봐선 지금 그 목표가 대비해서 통신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안고 있는 특장점이 뭐냐면 목표가가 되게 높습니다. 한 6,000원 하고 있는 종목의 목표가가 한 15,000원 이러고요.
한 15,000원 하는 종목의 목표가가 6만 원 막 이래요. 근데 그거에 아직 도달이 되려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아직 이제 뭐 통신주에 바람이 불었다고 보긴 힘드나 제가 봐선 뭐 전력 전기에서 또 다른 대안을 찾자고 치면은 저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가 통신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하긴 이런 어떤 테마들이 형성이 될 때 좀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좀 즐겨볼 수가 있는데 네. 좀 고점에 들어가게 되면 또 나중에 한참 고생을 하게 되니까 그 중간 고점에는 사실 들어가시지 못하고 대부분 저렇게 올라가는 걸 미리 구경만 하시다가 아 저거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그냥 플레이어들의 영역이니까 난 또 못 들어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0,000원짜리가 2만 원 됐을 때도 들어가시면 안 늦는데 이게 3만 원 4만 원 됐을 때 결국은 끝에 포모 현상과 함께 질러대시니까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전력 전선주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0,000원에서 한 4만 원이 최종이었다고 보면 거의 35,000원에서 4만 원 사이쯤 와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좋은 거 맞는데 천하의 좋은 종목도 화무 11홍이라고 7, 8배 이상 오르면 사실 지칠 때가 거의 그렇죠. 왔다고 보고 사실 지금 전력 전기에 대해서 도배 기사가 엄청나게 매일 쏟아지는데 고점이란 분위기가 물색하게 나오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